네, 안녕하십니까. 둥근 가족 여러분. 요즘 날씨 춥지요? 아주 춥습니다. 날씨 추울 때는 뜨뜻이 있고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빙판이니까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집안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릴 때 운동인데 나한테 맞는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 대답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 몸을 내가 알아가야 됩니다. 내 몸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알아가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상 내 몸이 왜 어떻게 어깨가 아플까?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이제 허리가 아플까? 어떤 때는 또 무릎이 아플까? 이런 걸 잘 관찰하시고 언제부터 아팠는가? 아픈 느낌이 어떤가? 잘 찾아보시면 내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어디서 떨어진 적이 있지. 아니면 똑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옛날에 농경사에서 엎드려서 일을 한 분들이 나이 60대면 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허리가 굽어져서 지팽이를 짚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허리가 우리 중심이에요. 허리 5마디, 등뼈 12마디, 목뼈 7마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올라앉아 있는 게 우리 머리고, 허리 밑에 있는 게 골반이고, 골반이 붙어 있는 게 양쪽 다리고, 또 어깨 쪽에 붙어 있는 게 팔입니다, 팔. 여기서 이 구분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가 의학적 지식이 아니고 상식적인 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척추 5마디는, 허리뼈 5마디는 아주 중요해요. 모든 옛날부터 어른들이 앉는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어떤 버릇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자꾸 눕게 되고, 누워서 다리를 어디 의자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부러졌나? 왜 자꾸 눕기를 좋아하냐? 또 자꾸 누워서 다리를 어디다 올리느냐?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 같으면 자세가 나빠져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활 습관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활 습관이 그냥 나빠지느냐, 자세가 그냥 나빠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중심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혹시 회원님들께서도 나는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오른쪽이 아팠다, 왼쪽이 아팠다. 어떤 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잘못 썼구나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갖다 옛날에는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또 일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골병 든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둥구님에서는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차관을 두고, 중심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어디 아프면 어디 침 맞으러 가야 되고, 지압 받으러 가야 되고, 아니면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되고, 또 병원을 이리저리 찾고 그렇게 됩니다. 또 용한 곳을 찾아. 용한 사람을 찾아. 근데 다 가봐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통증을 안고서 1년, 2년 지나가고 항상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 안에서 운동을 해서 내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 운동은 무엇이냐면 이런 받침대, 즉 말하자면 그걸 풀업이라고 했어요. 풀업은 영어이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받침대라고 하는데 이 받침대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받쳐주면 휘었던 이렇게 못이 휘었으면 목수가 못을 땅 쳐서 못을 펴서 다시 쓰지 않습니까? 그럼 허리가 앞으로 굽었느냐 뒤로 굽었느냐 좌우측으로 굽었느냐 거기에 맞춰서 이걸 대고 눕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자세가 바르게 잡힙니다. 바르게 잡히면 통증은 스스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통증을 고치려고 어디 쫓아다니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면은 내 몸을 내가 잘 바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배우기가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이 어렵냐? 대고 예를 들어서 눕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 물론 거기는 깊은 심화 과정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대고 누워서 운동을 하면은 그 바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우리 회원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그 스톱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그 전하고 똑같이 그렇게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구비를 하셔가지고 지가 동영상을 꾸준히 올릴 테니까 거기 따라서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자기 몸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한다면 이쪽 면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쪽 면으로 이 곡면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놔서 요 직각면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놔서 요 부분으로 운동점이고 이 부분으로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디다 쓰느냐 그걸 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척추에는 아래서부터 저 아래 꼬리뼈에서부터 목까지 여기다 놓고 쭉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치압할 때 치압점이 와서 딱 닿게 되어 있어요. 누우시면. 또 요거는 이건 경혈자리고 요건 유혈자리라고 그 옆에 혈자리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눌러준다면 물리적으로 꽉 눌리죠. 자기 무게 중심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 시소가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놓는다면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대고 척추되는 거는 근물로 생각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등이나 허리나 목에다 놓을 때 이대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엉덩이다 받치고 이렇게 흔들고 조금 올라가면서 허리다 받치고 올리고 등에다 받치고 올리고 목에다 받치고 올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물리적 작용과 본인이 흔들어서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지압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압을 해주는 효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운동이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목적이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해서 굽었던 것을 피고 휘어졌던 것을 바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기로는 요 다음 동작부터 다음번부터 이제 1탄, 2탄, 3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3탄부터는 다시 제가 4탄부터는 동영상 올려서 그 빠른 시일 내로 올릴 테니까 요걸 잘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거와 유사한 것도 많이 있어요. 유사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꼭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요 높이에다가 요 지압점이 닿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요렇게 놔서는 왜 위험하냐면, 운동이라는 거는 아주 편안하게 해야 운동이지, 여기다 대면 내가 허리를 다치지 않을까 해서 해서 힘을 줘요. 힘을 주면 어디다 힘이 들어가십니까? 뇌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뇌에 힘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아는 이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좀 시원한 것 같고 하지만은 내가 긴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긴장을 자꾸 빼야 돼.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에다는 절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목에는 이렇게 놓고 오시는 방법이 있고, 또 등을, 가슴을 열 때는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 외에는 여기 대고 누워서는 안 됩니다. 척추가 여기 닿아서는. 척추는 무조건 여기에 닿아야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두고,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발가락 운동도 했고, 발바닥 운동도 했고, 발목 운동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발가락 운동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서서 여기를 발가락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손마디나 발가락마디나 있는 뼈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게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골고루 이렇게 마디마다 골고루 눌러서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심착되는 노폐물을 빼줘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긴장을 하게 되면은 손이 팍 잡히질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발은 물론 빨리 0.3초나 탁 굽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긴장을 자주 하면 어떤 근육이 자꾸 굳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또 힘을 빼라 하는 거는 근육이 굳어 있는 걸 풀어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걸 다리를 튼튼히 하려면 이걸 한다고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긴장되어 있는 근육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그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지. 활동하지 않는 근육이 있을 때는 별짓을 해도 튼튼해지질 않아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이 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구석구석 내가 어디가 작용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딘가, 어떤 근육이 굳어 있는가,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 잘 찾으셔야지, 무대빵 이걸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골고루 발가락도 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접어보고, 발가락을 자꾸 접어보고,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도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운전하시다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꽉꽉 쥐었다 놨다 이렇게.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내 몸 전체가 많이 굳었구나.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뒤뚱거리고, 빠른 걸음 걸을 수도 없고, 조금만 해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어렵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고 자꾸 알아가야 돼요. 어디 때문에 그런가? 어디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오시면은, 자꾸 오시면은, 근육을 단련하려고 하시지 말고, 근육을 키우려고 애쓰시지 말고, 어떤 근육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이건 왜 그런가?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운동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를 봐야 이익이 있어요. 내가 1시간 운동했으면 1시간 한 만큼 이익이 나와야지, 매일 1시간을 했는데 나는 아픈 게 똑같아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내 몸이 잘못된 걸, 어디가 잘못된 걸, 내 몸을 자꾸 알아가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시면은 다 좀 몇 회 정도 따라서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걸 이해하실 수 있고, 이해하면은 내가 30분을 했는가 10분만 해도 그 효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역시 그냥 운동했어가 아니고 이 운동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쭉 꾸준히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몇 번 자꾸 보시고, 잘 모르면 또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맞는
앞으로는 아마 이게 쭉 제가 한 번은 전체를 훑어주고 그다음부터는 증상별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또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답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즐겁지 못하면 통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증이 없어야 즐거움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